뉴스 인앤아웃 일부 첫 순서는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 주요 뉴스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의 의미 배경 설명해줄 이승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주요 뉴스 살피기 전에 자꾸 뭐 안내 방송할 게 많이 있네요.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7일까지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안내 먼저 해드리면 이제 17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고 있어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네. 있다고 말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청취 인증 혹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저희가 선물로 땡땡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네. 보기는 1번 커피, 2번 녹차입니다. 이승윤 기자님 정답 아시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아주 좀 일단 제가 보니까 아니 뭐 원하는 거를 딱 이렇게 넣으시면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그러면 저는 이제 네.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소고기 쿠폰 그것도 힌트를 좀 드리면 일단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원래 양치기가 양들이 잠을 안 자니까 네. 이걸 추출해서 마셔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먼저 원래 사실 터키 쪽으로 먼저 넘어가서 유럽으로 예. 건너왔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 터키에서 온 음란한 그런 그 문화가 아니냐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지금은 서양 문물을 대표하는 예. 또 이제 마실거리가 됐다는 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샵 0945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은 추첨해서 이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또 응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역시 커피 쿠폰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정답을 바랍니다. 방금 말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뭐 그래도 뭐 못 잠깐 흘려드린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뭐 어쨌든 아이, 모모 모르실 거예요. 쿠폰입니다. 모모 네. 쿠폰. 예. 녹차 쿠폰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가 이제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한 다음 날 군이 검열을 개시했고요. 이 과정에서 전비태세 검열실장이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지난 1일에 김승겸 합창매장에게 최초 보고한 후에 2일 현장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3일에 이 검열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정해서 4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지금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군은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P-73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래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군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감춘 게 아니고 정보 분석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의 능력과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항상 국방부에서 항상 뭐 미사일 터질 때마다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뭐 항적이 어떻게 되느냐, 뭐 고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앵무새처럼 한 말이 있어요. 군은 정보 당국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분석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심지어 저희 그 말을 이제 꼭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 말씀을 저희가 앵무새처럼 저희도 따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군에서 언제나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초기 대응 때는 절대 이게 확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네. 시원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지식한가, 아니면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일단 군에서는 지금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으면은 그걸 갖고 보통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제 그 여러 탐지 자산에 들어오는 걸 갖고 이제 보통 이제 다
교차 분석을 해보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인된 내용만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도 될 내용이냐 정무적인 판단까지 해서 보통 내놓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부분을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군 자체가 기본적으로 쉽게 이 정보 자산을 갖고 능력을 자기네가 이제 분석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바로 즉각 보여줄 경우에 정보 자산이 다 이제 들통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게 과연 그 필요하냐 그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보면은 일단 처음에 군에서 이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군이 언제나 그래 왔던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제가 추궁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저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는 중간에 한 번은 이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하고 내용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었죠 분명히. 근데 이 내용을 알리는 게 이제 오히려 정무적으로 볼 때 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뭐 이 군의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과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번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더 명민하게 그리고 좀 더 민첩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가 좀 필요했는데 오히려 전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능력보다는 용기가 부족했다라고도 말을 해주셨는데 근데 국정원이 어제 현안 보고에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기존의 군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촬영을 했다면 얼마나 우리 안보에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저 2017년에 무인기가 소니 미러리스 A7R 카메라를 장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성능이 좀 개선됐을 테니까 A7R 이제 4 카메라를 달았을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비행기도 3km를 적용할 때 해상도가 32.2cm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용 정찰 위성 해상도가 보통 0.5m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상당히 이번에 이제 저 대통령실 촬영이 상당히 정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번에 우리가 좀 타격을 입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게 대통령실이지만 사실 원래 국방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는 사실 정말 뚫리면 안 되는 우리나라의 군 수뇌부가 바로 밀접해 있는 곳인데 이제 그 곳에서 바로 옆으로 이사 갔을 뿐이거든요. 합참으로. 네. 그런데도 이렇게 뚫린 건 좀 많이 한계가 있었다. 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능력과 역량이 여기서는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방공망이 얼마나 허술했으면은 이런 그 군사 위성이 예측하는 그 실측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그 정밀한 정도의 실측을 허용했느냐 그런 이제 문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긴 하거든요. 네. 자, 북한의 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 침범에 대해서 침범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 그런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느냐 이렇게 역공세를 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 무인기 비행 금지구역 침범 의혹 민주당 측에서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소식이었다며 만약에 근거가 있으면 어디에서 받으신 거냐,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한 걸 입수한 거냐,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추궁한 겁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28일에 합참이 국방위에 비행 궤적을 보고했을 때 이 비행 궤적이 비행 금지구역 북단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30분만 투자하면 유추가 가능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역의혹 제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뭐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치 공세 이제 수준인데,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저는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성장군 출신이고 일단 뭐 김병주 의원이 지금까지 제가 국방부 출입하면서 국감할 때 보면은 그래도 저
지난 정부 때 이제 여당 의원 중에 제일 쓸만한 그 질의응답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김병주 의원, 야당에선 신원식 의원이었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이고요. 전문가들이니까요. 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사성 장군이 이 저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 북한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공격하려고 솔직히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는 저는 솔직히 좀 뭐 수준 이하의 지금 이제 서로 정치 공방이 오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이 저 군사 전문가인 신원식 의원이 요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좀 안타깝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사실 뭐 그 김병주 의원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마침 들어맞은 거고 솔직히 근데 그런 비슷한 질문이 국방부 기자실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협이 되느냐, 이거 찍었느냐 이런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그건 뭐 이 김병주 의원만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던 의혹인데 마침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야당 특히 또 야당에서 이제 그 사성 출신의 어쨌든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좀 대서특필된 거고 한 건데 저는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이거 책임 공방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좀 이제 앞으로 좀 하우 투나 부분을 좀 따져야 되는데 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걸 길고 계속 뭐 늘어지면서 지금 국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뭐 사성장군 출신이면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길게 너무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갈 사안으로 가는 건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을 곧바로 문책할 것 같았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자체 조사를 우선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이죠. 네,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또 나왔는데요. 일단 군의 대응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실도 인식하고는 있지만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군 당국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으로 이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책임자에게 깍 문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아니면 상황을 수습한 뒤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보통 정치에 격언이 있습니다. 그 야당이 말한 대로 나라가 망한다. 이거 정말 저는 뭐 이거는 그 여당 야당이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원래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항상 이제 여당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지난 정부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야당에서 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면 일단 문책 다 해야 됩니다. 다 자르면은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일을 할 사람이. 그런 것도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서로 나중에 입장 바뀔 수 있는 거 생각 좀 하고 좀 책임질 말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다 잘라라 그러면은 다 자르면 시원하냐 하죠. 근데 그럼 과연 이번에 이런 얻은 교훈을 갖고 다음번에 누가 이걸 또 막을 겁니까? 이런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면 다시는 이런 거 똑같은 걸 안 뚫리거든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옛날에 백의종 군이라는 제도가 왜 있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치욕을 받았으면은 꼭 그 치욕을 씻고 꼭 잘 싸워서 명예를 회복하라는 의미였고 옛날에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그런 거죠. 예. 기회를 받고 이제 사실은 다시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군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뚫린 사람들 아마 절치부심하면서 한 번만 더 넘어와봐라. 정말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발칵파 써가지고 정말 격추시켜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준비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좀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단 원칙대로 일단 책임을 확실하게 어디까지 책임이 그러면 주어지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먼저 책임을 물어버리면은 후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임 물을 사람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만일 이럴 지금 이제 책임을 더 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진상 결과가 밝혀진 결과 좀 더 많은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예편해 버렸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일단 진상 규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을 세게 묻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좀 기다려주고 벌을 받는 걸 저희도 열심히 보도할 테니까 저희도 그런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 좀 잘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고 보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번에 지난번에 문제됐던 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문책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라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추구하는 게 된다면은 좀 이런 책임 있는 문책과 진상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윤석열 대표가 만일 이런 대국민 사과하라고 그러면은 전 이재명 대표 안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직은 좀 애매해요. 말씀대로 이제 어디까지 책임이 이제 소재가 나와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이렇게 가볍게 뭐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길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 좀 솔직히 이 뭐랄까 국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막을 거고 앞으로 이제 대안이나 좀 생산적인 방식으로 토론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건 문책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상대 쪽에 떠넘김으로써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공세인데 그런 공세만 한다면은 과연 이게 누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사과라는 게 결국은 진상이 밝혀져서 정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해야죠. 근데 지금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이제 뭐 뚫렸으니까 사과하라 그런다고 그것도 사과하는 것도 전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너무 가벼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상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법적으로 가르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너무 후진국처럼 이렇게 여론에 휘말려서 그냥 야 들끓으니까 사과해 물러나 해서 사과하고 물러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우리 국민의 어떤 그런 여기에 어떤 낭비를 막고 그리고 최소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청문회 오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상민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장관에게 좀 질문이 좀 많이 집중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개인적 자격을 포함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퇴 요구도 거센 상황에서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처음 드리는 건 분명 아닐 텐데 이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특수본의 이번은 그 수사 결과를 약간 잠정 결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사법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단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냈거든요. 일단 특수본은 이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 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는 뭐 구체적인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법적으로 일단 지금 먼저 1차로 해봤는데 이런 결론이 난 상황인데 물론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론, 잠정 결론이 난 상황인데 수사기관에서 해서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걸 항상 조심스러워해서. 저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여야 이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 정도 내용을 갖고 국가기관에 그래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중하게 했는데 거기서 일단 잠정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혐의 없음 일단 뭐 책임 없음 나왔는데 그래도 책임질래요 저 그만둘게요 이러면은 그것도 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합당한 언행인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관이 사퇴할 뭐 생각이 없다고 뭐 좀 그 이 장관에 대한 호불호는 좀 갈린다고 보는데 이 장관의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언행이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그거 떠나서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책임질 만큼 뭘 더 나쁜 짓을 저질렀나 아니면 그 부적절한 짓을 저질렀나를 따져보면은 지금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이렇다 할 게 쌓아놓은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질 아직 이 충분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는데 책임을 지금 거기다 묻고 지금 그만두라 그러면 일단 지금 뭐 여론상으로는 야 네가 어쨌든 제 위에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 이 특수본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 잠정 결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전 생각입니다. 뭐 이제 뭐 사법적인 책임이 만약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책임 문제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의견은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출연자 분이 역으로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할 경우에 상당히 저희가 당황한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질문은 가급적 하셔도 되죠. 아니 질문은 답변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커피에 녹차에 좀
근데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자신의 각오와 의지다라고도 이상민 장관이 말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의중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일단 저 진상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유지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의 본인의 뜻이 그만큼 강하다는 건 읽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만날 그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뭐 오늘도 재난 상황이라서 계속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 국무회의 일단 매달 있고 매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러 번 이제 의중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얘기를 아마 서로 소통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간접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계속해서 지금 청문회는 진행 중이니까요.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배비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택배비가 인상되는 거예요? 네, 이승현 기자께서 취재해온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택배업계 1위죠. CJ 대한통운 택배가 기업 고객 대상으로 택배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택배 업체들도 이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122원 오릅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이제 택배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제가 한번 다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1위는 이제 그 대한통운인데 기업용 택배 요금을 평균 다 이제 합쳐서 122원 정도 인상을 한다는 거고요. 122원이라는 게 이게 네. 뭐 무게나 건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걸 이제 다 통합해서 예. 얼마 오른지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122원이 잡히더라.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럼 뭘 얼마에서 얼마 오르는 거냐 차익은 예, 나왔는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고. 퍼센티지를 내라니까 그거는 뭐 곤란하다 그래서 그래요? 122원만 준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시간 가까이 제가 그 설전을 벌였는데 122원 오른다는 네. 내용을 확인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진택배는 이제 더 웃겨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 122원보다는 소폭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냐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구체적인 그랬더니 한진택배도 이미 요금 안 올린 나오고. 건가요? 네, 이제 걔네들은 이쪽은 또 다른 게 그 대한통운은 1월 1일부터 올렸고요. 네, 그렇죠. 이 한진택배는 좀 눈치를 더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딱 저희 일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겠다. 122원보다 적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122원 얼마인지 90원인지 80원인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122원보다 적다 일단 그것만 밝힐 수 있다 그랬고 다만 일괄 인상이 아니고 고객별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인상을 한다. 네. 어떤 사람은 뭐 1월 올해 이제 2023년 12월에 재계약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런 고객 같은 경우, 기업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122원보다 적은 금액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3위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일단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일단 잠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한 상태고요. 4위 업체가 로젠인데 로젠 택배도 오늘 가까스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은 인상 계획이 없대요. 다만 이걸 좀 감안해달라는 게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에다 이 원가 상승 부담이 가중돼서 좀 불가피한 올리지 측면이 않을까.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당분간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마 이 설 연휴 이후에는 좀 이 3위, 4위 업체도 인상에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좀 안심하셔도 되는 거는 일단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인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홈쇼핑 이용하잖아요. 홈쇼핑 이용하면은 보통 우리 무료 배송 혜택도 있고요. 아니면 배송비 이렇게 저희 할 때 보면 3,000원 기본 나오는 게 그게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가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간접적으로 또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물가 이제 인상의 흐름이 예. 이 물류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이거 오늘 취재하고 리포트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이제 물가 인상 관리에 일단 지금 첫 단추가 이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택배비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오른다 하는 소식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처우 개선 또 임금 인상 분명히 뭐 물가 인상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르느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